오늘 지수에 대한 흐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26포인트, 약 27포인트죠. 하락을 했습니다. 2993.29포인트. 코스닥은 0.61포인트 상승을 해서 1028.05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오전에 코스피는 좀 더 빠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단 덜 빠질 거다라고 일단 좀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다들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양호하게 나온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기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오늘 배당락이었잖아요. 그럼 배당을 준 것만큼 주가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 빠질 거냐라고 거래소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추정했던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2021년도 현금 배당락 지수는 뭐 전일 종가 어제였죠. 3020포인트에서 42포인트 하락한 2978포인트로 추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42포인트가 오늘 빠져서 나와도 부합이란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배당을 주니까 지수 기준인 거고요. 그럼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 하던 주식이 9만 5천 원으로 기준가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그 5천 원만큼 배당을 줬으니까 5천 원을 빼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늘 2,978포인트가 보합인 가격이었다. 42포인트를 하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의 현금 배당락 지수는 이제 1027포인트였는데 이제 4.47포인트 하락해서 1022포인트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 배당이 코스피는 1.39%였고 코스닥은 0.44% 정도였다라는 개념들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들이 빠졌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포인트 하락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합이었는데 지금 26포인트가 됐죠. 42에서 26을 빼면은 한 14포인트 정도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4.47포인트가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공시가 나왔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올랐으니까 5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잘 버텨준 시장이고, 배당락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제법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좀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좀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자,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 종목들 숫자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백중세입니다. 백중세예요. 자, 백중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위주의 상승세들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그냥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잠깐 쉬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약간 좀 많이 올라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좀 터닝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흐름들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개장할 때 외국인들이 그때 당시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8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좀 골아픈데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200억 선에서 막았어요. 왜냐면은 장 초반에 800억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차익거래 같은 물량들도 좀 많이 움직이는 날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800억 정도 장 시작 한 5분 10분 만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규모가 센 거였거든요. 근데 1200 정도 선에서 막았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전일 들어왔었던 이 4400억 정도 되는 물량들을 훼손하지는 않는 범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
코스닥은 조금 많이 나와서 한 4,600억 정도 매도세들이 나왔고, 외국인들은 3,300억, 전일에 3,300억 정도의 매수세들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의 외국인들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라는 정도의 흐름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나갔을까? 이 흐름이 또 하루 정도 더 나오면은 이것도 여전히 이제 코스닥 지수 지지부진 골아픈데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갈 가능성들이 생기는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어차피 근데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좀 골아픈 박스권 장세고 이렇긴 하죠. 네, 그리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증시는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구간과 이 구간의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하루하루 움직임들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들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수급에서 업종별로 어떤 업종들 좀 수급들 들어왔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은, 자, 운수창고 업종이 일단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운수창고 업종에서 오늘 좀 설명하기 좋은 콘텐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따가 그것도 맛만 보여드리고 이제 또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운수창고 업종이라고 하면 해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해운 업종들에서 일단 조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흐름들 좀 들어왔었고, 근데 대형주들 조금 좋지 않은 매도세들이 나타난 걸로 확인이 되네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인 매도세들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이하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외국인들이 운수창고 업종을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좀 제법 괜찮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르게 된 이슈들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흐름들 좀 잘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H&M, 진에어, 아시아나 항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는데 결국 이제 항공 산업들이 일단 좀 올라온 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항공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미크론 이슈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시를 밀어내고, 어떤 때는 이거 경증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또 끌어올리고, 사실 어떤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갖다 붙이기 해석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 운수창고 업종에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가치들은 좀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운임지수를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사실 운임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해운주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들을 줄 뿐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운임지수가 2020년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 21년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운임지수는 중국 쪽에서 좀 많이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 관련된 이제 운임지수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 관찰이 되고 있고, 이건 영국의 대표적인 해운 컨설팅사인 여기에서 이제 용선료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움직였던 경향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니까 컨테이너 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쁘진 않다, 좋다라고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틱 드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벌크선 운임지수예요. 벌크선 운임지수는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벌크선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보시면은 컨테이너선들에 대한 운임지수들이 좀 좋아졌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운수창고 업종 등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걸 자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들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샀고, 그리고 오미크론 이슈까지 겹치면서 해운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컨테이너선들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벌크선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10월 달까지는 좋았지만 그때 이후부터 이제 조금 안 좋았었어요. 자, 컨테이너선 벌크선이랑 이 차이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좋냐면,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이제 딱 하고 있는 그런 화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크선은 그냥 배에다 그냥 막 때려 넣고 그냥 건화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싸요. 비용이 싼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이 싼 것들이 다니고 있는 그게 발틱 드라이고, 컨테이너선은 그래도 컨테이너의 포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이는 이 컨테이너 상자에 넣어서 운송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드라이 이런 것들보다는 발틱 그 벌크선 거보다는 좀 더 비싼 상품들을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닌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벌크선이 비쌀까요? 컨테이너선이 비쌀까요? 컨테이너선이 당연히 비쌀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의 수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저는 좀 되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조선주들 요즘 되게 안 좋잖아요. 되게 안 좋은데 오늘 시장에서의 조선주들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 한번 보시면은 조금 올랐어요. 한 2% 정도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 보였었고,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죠. 현대미포조선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조금 올라왔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떤 이슈를 좀 떴을까? 뭐 항상 이런 이슈들이 이제 사실 여기 얘네 주가 되게 안 좋거든요. 조선주 주가들 지금 거의 최악입니다. 시장에 관심 못 받고 거의 최악이거든요. 한번 주봉으로 켜놓고 보시면은 거의 이러고 있는 상황, 거의 최악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두 종목까지만 보죠. 삼성중공업도 최악이죠.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이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가라고 하면은, 조선주를 사실한 얘기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 좀 조선주를 투자할 때는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를 오늘 이 BDI 지수랑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다 보니까 설명드릴 이슈로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하나 찝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조선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비용을 상당히 좀 낮춰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1위였었는데 좀 상당히 많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이 조선 수주량을 우리나라를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주가에 이제 드러난 건 거죠. 중국에 대비 열이했던 거. 근데 이게 한 15년 정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었어요. 15년 정도 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시대냐면, 진짜 저부가가치 선박에서는 답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가면은 괜찮았었어요. 예를 들면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선이 비쌌고요. 컨테이너선보다는 FPS, 세빙선이라 그래서 유가 원유 시추 장비 같은 그런 배들이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런 배들이 훨씬 더 이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잘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습니다. 그냥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유가들 한번 보시면, 유가를 한번 월봉 놓고 보면은, 자 2013년만 되도록 100불이 넘어갔었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극지방에서 얼음을 깨고 쉐빙선으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발주를 다 제 채팅창보다 말이 헛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얼음을 깨고 들어 극지방에서 기름을 캐내 와도 이 유가가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유가가 이제 확 떨어지고 나니까 그 배들조차도 만들지를 않게 되니 진짜 중국이랑 저부가가치 선박으로 붙었어야 됐던 건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박살이 났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수주도 이제 좀 많이 되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수주가 최근에 오늘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어제 떴나 오늘 떴나 보다 보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 올해 수주 물량들을 다 채웠다. 그럼 그 수주 물량도 어디 가서 보느냐라는 건 거죠. 도대체 이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도대체 그럼 수주 물량 어디 가서 볼 건데?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면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 프리미엄이라 되어 있고 수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수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29일자 오늘자죠. 난강토건이 최근 1년간 매출이 2,320, 이거 수주구나. 죄송합니다. 최근 수주가 이제 이번에 29일날 448억을 따냈고, 1년 동안의 매출액은 2,379원이고, 요건 18%를 따냈다. 이런 식으로 수주를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화면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다트에 들어가면 이런 수주들 같은 경우는 주요 경영 공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쭉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이거 종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 거예요. 그래서 쭈쭈쭉 나오고 이제 종목들도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돼 있구나. 제가 봤던 게 남아 있었네요. 삼성중공업 이렇게 딱 해보면은 여기 27일 날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 지역 선주 해서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LNG선을 한 척 받았고, 수주 일자는 24일이고 3년 동안 지을 거다. 환율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 10일 날에도 한번 보니까 이번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에서 LNG선 한 척을 수주받았고, 요건 1년 매출액의 3.6%고, 이런 것들도 일단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봤던 거군요. 12월 7일 동일한 거, 7.1% 버뮤다 지역 선주에서 LNG선 두 척에서 7.1% 이렇게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주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주가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올해 조선 3사 올해 수주 목표치 47% 초과, 내년 수주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 거죠. 여기에 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랍에미리트의 LPG선, LNG선인 거죠. 네, 아마 LNG선일 것 같은데 LPG는 가스통이죠. 맞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LNG선이 맞을 겁니다. 이제 LNG선을 이제 싹쓸이했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나왔고, 내년도 환경주 따라 친환경 선박 유지되는 만큼 이제 될 거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3개 세사가 이제 440의 목표의 47%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건 거예요. 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조선이 그러니까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시면 모르는데 뭐 현대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대중공업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연간 목표치 150% 달성. 삼성중공업 역시 LNG선 한 척 수주하면서 2,400억 규모 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였죠. 중남미 지역 뭐 버뮤다 쪽에서 LNG선 하나 받았었죠. 그거 받았고, LNG선 총 22척, 컨테이너선 뭐 44척 어쩌죠 122억 달러, 그리고 34% 초과한 실적이다. 대우조선해양도 뭐 40% 초과를 했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 괜찮다. 제가 했던 얘기 또 나오네요. 국내 조선업계가 부가치 선박 선종인 대형 액화 천연가스 LNG선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선주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엄청 힘들어. 여기 막 감자 맞고 막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사실 불과 몇 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였거든요. 그래도 삼성자 이름 다른 게 뭐 07년도 워낙 호황기기는 했지만 4만 원대까지 갔던 게 거의 5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런 상황도 났었고, 한국조선해양도 뭐 요거는 한번 기업을 쪼갰어가지고 뭐 명확하게 좀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50만 원 하던 게 9만 5,800원까지 떨어졌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반토막이 났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업황이 최악 국면만 지나가 주면은 일단 좀 좋아질 여지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주들이 이제 잘 나왔으니까, 수주들은 또 보통 받으면 2년 3년치를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지금 상당히 조금 힘든 재무제표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하고 이제 조금 뭐 좋아질랑 말랑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보자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괜찮을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봐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종목 얘기를 어제도 한국전력 얘기를 하고 오늘도 조선주 얘기를 해서 종목들을 사자라는 이야기를 혹시나 들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 지금 증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증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 증시에서는 내가 나중에 장이 돌아섰을 때 어떤 업종이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주식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게, 물론 이제 주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국면도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요 국면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이런 게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쫙 하락한 종목들도 지금 우리가 잘 조사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주들, 어제 한국전력도 일단 바닥을 잡을 개연성들이 생기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거고, 조선주들도 지금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최악에서 정상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기업도 진짜 최악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주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올랐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22,200원짜리가 지금 10배를 올라온 거예요. 이 안에서도 이거 별의별 히스토리 다 있었습니다. 증자 막 하고 막 난리 났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그래도 좀 잡아보려고 하면은, 좀 악화되었던 종목들이 양화로 그러니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로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셨던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화면들은 뭐 다트 들어가서 보셔도 되시고요. 좀 정리해 놓은 걸로 보시려면은 여기 프리미엄으로 들어가셔서 수주 레이더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이게 그게 있으실 거예요. 그 프리미엄 서비스다라고 해서 뭐 사라라는 얘기 나오실 텐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시황방송 이벤트 있어요. 그 이벤트 신청하시면은 11권들 이런 것들 계속 제가 좀 뿌리듯이 드리고 있어요. 뿌리듯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청해서 받아서 이제 뭐 한 달 내내 볼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 한 열흘 정도 좀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흘짜리 보고 또 이따 그 다음에 또 이벤트 하면서 열흘짜리 받고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이거 매일매일 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수주 잔고들도 이렇게 좀 나와요. 수주 잔고들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삼성중공업 1년간의 수주, 3년간의 누적 수주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좀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 좀 물어봐야겠네. 2021년 실적 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네, 괜찮아요. 주가 맞아요. 너무 주가 변동 종잡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거의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막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좀 가능성들은 생기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흐름들을, 그러니까 완전 길게 보면은 여전히 종잡을 수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 흐름들 정도를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를 한번 찾아보자. 그냥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설명하다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오늘 제가 이거 하기로 했었던 거였는데, 그 금리와 코스피 이거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잡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가 워낙 이제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이기도 해서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제 방송 시간 조절을 잘못했네요. 요 얘기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점점 드릴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방송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다 짜지는 못하거든요. 짜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이런 이야기 드려야지, 요 얘기를 드려야지만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생각보다 제가 드릴 내용, 말씀드릴 내용이 좀 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제가 내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예고 개념으로 가죠. 사실 예고 개념으로 갈 텐데, 제가 어제자 기사를 하나 이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말씀드릴 때 요거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예고에 대한 개념으로,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아주 잠깐 정도로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2015년 연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 커진다는 얘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기사거든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건 증시였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 금리 인상이 없을 때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겠죠. 결과치만 한번 보죠. 이거 세부적인 데이터는 이따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내일이랑 뭐 며칠에 걸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페드 금리 올라갔을 때 2015년에 이 올라갈 때 주가 흐름들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빠졌던 주가인가, 금리 인상 때 빠졌던 주가인가, 금리 인상 때 이때는 빠졌네요. 금리 인상 때 빠졌던 주가인가, 빠졌던 주가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악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악재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